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교육과정 해외 숫자 12년 특례 지원 현황과 대학별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이제 3년 특례 전형과 12년 특례 전형 의학계열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 특히 많은 분들이 12년 특례 전형 중에서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또 한양대학교, 그 다음에 한국외대, 이화여대, 경희대학교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과정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입시도 원서 지원이 다가오면 사실 매우 복잡하거든요. 또 걱정도 많으시고. 근데 이제 12년 특례 전형은 훨씬 더 복잡하시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또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또 일부는 학부모와 관련이 되어진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수상이나 봉사나 동아리 활동 등 여러 가지 기타 서류에 대한 준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월 3일서부터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전교육과정 이수자, 해외에서 오래 지내신 분들이 국내 입시에 좀 낯설다 보니까 원서 지원하시는 것도 걱정이 참 많으세요. 그렇죠? 하나하나. 그래서 이제 지금서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서 원서 지원에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년도 전형 일정 한번 활동해 놨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7월 4일부터 7월 6일, 저는 7월 7일 정도가 원서 접수 기간이었습니다. 올해는 7월 3일서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12년 특례 전형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면접고사를 실시하지 않죠. 작년에 면접고사를 실시했던 학교는 경희대학교만 면접고사를 실시했어요. 물론 의학계열, 의대나 또는 뭐 약대나 수의대나 이런 의학계열에서는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지만 의학계열을 제외한 일반 학과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는 경희대학교만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아마도 한국외대가 면접을 실시하죠. 전년도에 서류평가 전형에서 올해 면접고사로 전형 방식을 바뀌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도 2023학년도 후기부터는 종전에는 의학계열에 해당이 되던 면접을 거의 전 모집 단위에 걸쳐서 면접을 실시했기 때문에 2024학년도 전기에서도 면접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제 2024학년도가 되어지면서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죠. 하지만 외국인 전형 그리고 우리가 12년 특례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소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2023학년도에 온라인 화상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결국 자기소개서가 폐지에 따른 대안적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12년 특례 전형에서 온라인 화상 면접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경희대학교는 전년도에는 7월 12일에 면접을 실시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외대도 아마 그 즈음 정도 돼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입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입학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가 2022학년도에 등록 인원이 64명입니다. 등록 인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학에서의 모집 인원 있겠죠. 그 모집 인원이 예를 들어서 64명이다. 그런데 실제 등록 인원이 64명이다. 라는 얘기는 100% 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고요. 모집 인원이 70명이었는데 실제 등록 인원은 64명이었다. 그러면 6명 정도의 결혼이 발생이 됐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 인원과 실제 모집 인원의 차이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년 특례 전형은 정원 외 선발이라고 하죠. 정원 외 선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학생의 학업 능력과 학업적 적합성에 따라서 정원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64명을 뽑겠다고 했지만 70명을 뽑을 수도 있고요. 또 그 해외 지원한 학생들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학업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실제 64명이 아니라 50명을 선발할 수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 정원 외 선발의 특징은 해마다 실제 등록 인원의 변동이 크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2022학년도에 64명이었고 2021학년도에는 70명, 2020학년도에는 51명이에요. 고려대는 지금 보시면 2022학년도는 58명,
그 다음에 2021학년도 86명, 그 다음에 2022학년도에는 125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 변동이 크고 성균관대학교는 2022학년도에는 202명, 그 다음에 2021학년도에는 71명, 그 다음에 2020학년도에는 151명입니다. 결국은 문제 코로나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원 외 선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학생의 학업적 합성에 따라서 선발 인원의 변동이 크다. 반대로 정원의 2%를 선발하게 되어지는 3년 특례 전형은 사실 매년 선발 인원이 동일하죠. 이런 점들이 12년 특례 전형이 가지고 있는 능력, 12년 특례 전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학별로 조금 더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인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3년도, 2021년도 3개 년도의 지원 현황을 보시게 되면 연세대학교의 지원 인원이 1148명에서 1248명으로 늘었죠. 3월 입학 기준입니다. 3월 입학 기준. 연세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3월과 9월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선발하는데 보시는 거는 3월 입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기에 나와 있는 1248명 내에는 연세대학교의 모집 인원 중에서 글로벌 인재 전형, 연세대학교는 특히 이제 2020학년도에는 글로벌 인재의 지원 인원이 92명이었는데 2023학년도 글로벌 인재 전형의 지원 인원이 303명이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 전형의 지원 인원이 대폭 늘었다. 이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1248명은 글로벌 인재 전형과 전교육과정 해외 입시자 전형이 합쳐진 인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한국외대까지를 쭉 보면 전체적인 공통점은 12년 특례 전형의 지원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연세대학교도 늘고 있고 고려대학교는 소폭 증가했고 서강대학교도 소폭 늘었죠. 성균관대학교는 좀 많이 늘었네요. 867명에서 1005명으로 모집 인원이 대폭 늘었고요. 한양대학교도 816명에서 838명,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는 583명입니다. 584명에서 1명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154명에서 1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인원이 느는 추세고 12년 특례 전형에서 학생들이 가장 원서 지원이 집중되는 대학이 어디냐? 첫 번째는 연세대학교, 두 번째는 성균관대학교, 세 번째는 한양대학교.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도가 되어지면 중앙대 정도네요. 모집 인원이 비교적 적은데 지원 인원이 적은 대학을 꼽는다면 결국은 이화여대와 서강대학교, 그 다음에 한국외대가 비교적 지원 인원이 적고 한국외대 이하로 가면 건국대학교나 동국대학교 또는 뭐 세종대학교 이런 대학으로 가면 12년 특례 전형의 지원 인원이 많이 줄어요. 12년 특례가 3년 특례보다 유리하죠. 12년 특례가 3년 특례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가능성이 높은데 12년 특례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안 좋은 점을 꼽으라면 첫 번째, 3년 특례는 연세대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지방에 있는 국립대까지 실제 선발이 다 이루어지지만 12년 특례 전형에 주로 지원이 집중되는 대학은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부터 시작하면 경희대, 한국외대에 몰려있다는 점. 두 번째는 지원 학과가 대부분 다 몰린다는 점. 이런 점이 안 좋은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12년 특례 전형은 3년 특례 전형보다 상위 대학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학력 지표를 가졌을 때 3년 특례의 학생이 만약에 동일한 학력 지표로 국민대 정도를 간다, 건국대 정도를 간다 라고 하면 12년 특례 전형일 경우에는 그성적으로 성균관대를 가거나 서강대를 갈 가능성이 높죠. 이러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대학을 높은 대학을 간다는 건 좋지만 상위 대학으로 가면 더 우수한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같이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등록인원 보시게 되어지면 2020부터 2022학년도까지 등록인원입니다. 자, 등록인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연세대학교가 특히 2021학년도에 360명을 등록을 시켰어요. 그쵸? 지원인원은 학생들의 선호도, 학생들의 쏠림, 학생들의 지원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등록인원이라는 건 뭐냐면 등록인원이라는 건 뭘 의미하고 있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적합성에 따라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뜻이죠. 선발한다. 결국은 뭐냐면
연세대학교 2021학년도에 360명을 등록이 됐는데 2019년도에 2022학년도에 191명의 선발 인원이 됐다. 결국 절반 정도 줄었다는 얘기는 2022학년도에 연세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이 2021학년도에 지원한 학생들에 비해서 학업적 적합성, 학업적 우수성이 다소 부족했다.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점들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물론 이렇게 등록이 미등록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는 다른 대학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다른 대학으로 이동하면서 결혼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중하위권 이하의 대학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 경우고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에서 등록 인원이 전년도에부터 하락했다라고 하는 점은 뭐로 볼 수 있냐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원한 학생들의 학업적 역량과 적합성이 부족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록 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는 2022학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성균관대학교가 202명으로 가장 많고요. 한양대학교가 209명, 연세대학교가 191명이었습니다. 등록 인원이 비교적 적은 학교를 뽑으면 이화여대가 38명 적네요. 그 다음에 한국외대 46명 적고 상대적으로 뜻밖으로 적은 학교가 고려대학교 상당히 적어요. 고려대학교는 2020학년도에 125, 2021학년도에 86, 그 다음에 2022학년도에 58명 정도로 선발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12년 특례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 12년 특례 전형에서 합격하기 가장 어려운 학교, 까다로운 학교 이렇게 얘기하면 고려대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2022학년도의 지원 인원과 실제 등록 인원을 경쟁률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물론 12년 특례 전형은 경쟁률이라는 의미가 사실 크진 않지만 그리고 이게 2022학년도에 한정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꼭 2023학년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의 등록 인원과 지원 인원을 경쟁률을 비교해 보니까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고려대학교예요. 14.06. 자, 이렇게 이제 12년 특례 전형의 3년 특례보다 매우 유리하다. 다 알고 계시죠? 3년 특례 전형에서 보통 서류평가 전형의 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이 약 9대1 정도 되거든요. 9대1. 그러니까 엄청 높죠. 지필고사의 경쟁률이 대부분 한 5대1. 그 다음에 서류평가 전형이 연세대, 고려대가 대략 9대1 정도 되어지는데 여기에 3년 특례 전형이 아닌 12년 특례 전형에서 고려대학교의 경쟁률이 14.06이라는 높은 경쟁률이 나왔다. 그리고 해마다 고려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크지 않다는 점을 생각할 때는 12년 특례 전형으로 고려대학교의 원서를 쓰실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려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학과적 적합성에 대한 거, 두 번째는 학업적 적합성에 대한 거, 또는 서류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다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잘 고려하셔야 되겠다. 흔히 말하면 다른 대학에 대해서 합격하기가 좀 까다로운 학교다. 이건 분명해 보이고요. 경쟁률이 낮은 학교가 어디냐? 그럼 한양대학교가 3.9대1 정도의 경쟁률, 경희대학교가 3.85. 흔히 말하면 경쟁률이 낮다라는 얘기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는 합격에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경쟁률이 낮을수록 합격에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합격이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경쟁률이 14.06,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가 6.01, 서강대학교가 6.98,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가 7.68 정도가 되기 때문에 중앙대, 서강대, 고려대, 연세대가 합격이 조금 더 어려운 학교이고 합격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학교는 어디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균관대나 한양대학교, 이화여대, 경희대, 한국외대는 경쟁률이 비교적 높지 않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년 특례 전형은 꼭 아실 점들은 우리가 12년 특례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뭐 입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학생들이 전교육 과정을 외국에서 보내다 보면 사실은 한국의 입시에 대해서 좀 감이 떨어진다고 할까?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입시에 대한 잘못된 정보도 정말 많고 또 입시에 대한 왜곡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서 지원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2년 특례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려고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첫 번째, 내가 대학에 갈 때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생각하시면서 원서를 쓰시면 안 된다는 점. 대부분 대학이나 학과를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과연 어느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학업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또 내가 고등학교 때 교과목을 이수했던 거, 고등학교 때 활동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가 과연 어느 대학교 어떤 과에서 우수성이 인정이 되고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학업적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이거 꼭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3년 특례 전형보다 12년 특례가 상위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수한 학생들과 대학을 다닐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경우에는 국내 고등학교 학생과 외국 간의 어떤 교과 과정의 차이로 인해서 학습의 부담을 크게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과 선택도 되게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과연 내가 이 학업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 성취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꼭 고려하셔야 되는데 12년 특례 전형의 단점 중에 하나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가 몇 개 대학과 몇 개 학과에 집중된다는 점이에요. 자, 자연계 학생에게 너는 12년 특례로서 어떤 학과에 가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 상위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의대, 지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를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얘기하면 뭐 얘기하겠습니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순으로 쭉 내려가겠죠. 자, 어떤 학과를 가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겠죠?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의학 계열, 컴퓨터 계열, 그 다음에 화공생명, 전기전자, 기계공학, 생명과학 요 순서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인문계열도 고려대를 기준으로 삼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디어나 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중어중문학과나 국제학부, 심리학과, 정치외교과나 자유전공 이쪽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려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이 5개나 6개 학과에 집중, 5개나 6개 대학에 집중. 결국은 12년 특례 전형이 유리하다 하더라도 실제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가 몇 개 학과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 경쟁이 치열하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너무 쉽게 12년 특례를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자, 12년 특례는 정원 외 선발이라고 해요. 이 말의 의미를 꼭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정원 외 선발이다. 3년 특례 전형은 정원 내 선발이고 모집 인원의 2%를 뽑는다. 근데 정원 외 선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학교는 어떻게 선발한다고 적혀져 있냐면 최소 학업 능력을 갖춘 자를 전원 선발한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는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여 선발하며 선발 인원에 대한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는 수학 능력과 전형 취지를 고려하여 별도 모집 인원 없이 정원 외로 선발한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12년 특례 전형은 대략적으로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3년 특례 전형의 어떤 과의 모집 인원이 2명이다. 그러면 12년 특례는 대략 2명 내지 3명 정도 뽑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하지만 자, 2명 정도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학생들이 학업적 역량이 되게 우수해. 대학에서 볼 때 얘를 뽑으면 얘가 충분히 우리 대학에서 우리 학과에서 학업할 준비가 충분해 라고 생각하면 2명이 아니라 4명을 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3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지원한 학생들이 학업적 적합성도 떨어지고 학과적 적합성도 떨어지고 공부할 의지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러면 3명을 뽑기로 했지만 실제 1명을 뽑거나 아예 선발 인원이 없을 수도 있다. 이 점을 꼭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년 특례 정원의 선발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 하면 학업 능력 제일 중요하고요. 당연히 GPA 성적이나 A레벨 성적이나 또는 IB 성적이나 또는 SAT나 TOEFL, ACT 같은 표준학력 지표 중요성 당연히 크고요. 그거 못지않게 되게 중요한 게 결국 학업적 적합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 거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토픽 성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어 구사 능력, 토픽 성적. 그 다음에 토플 성적과 같은 한국어나 영어 구사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점들을 꼭 갖추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년 특례 전형은 학업 역량 뿐만 아니라 탐구 역량,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탐구 역량과 활동의 우수성, 그 다음에 학업적 적합성으로서 토픽 성적이나 토플 성적과 같은 학업적 적합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학별 전형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서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게 이제 경희대나 한국 외대까지 10개 대학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대학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 내용을 지금 보시고 또 하단에 제가 블로그로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블로그의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서울대학교가 2024학년도 후기부터 면접을 실시했다. 그 면접이 의학계열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모집단에서 면접을 실시했다. 화상 면접을 실시했다가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4학년도 전기에서도 화상 면접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화상 면접은 제출 서류를 토대로 기본적인 학업 소양 및 인적성 면접을 실시합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서울대학교는 어학능력 입증 서류를 요구합니다. 하나, 둘, 세 개의 해당되는 내용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한국어 능력시험 토플 3급 이상, 토픽 3급 이상. 두 번째는 영어는 토플 IBT 80점, IELT 6.0, 탭스 269점 이상이고요. IBT 같은 경우는 홈 에디션도 인정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한국어와 영어 관련 언어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지는 기타 증명서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만큼 12년 특례는 언어 능력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왜? 한국에 와서 한국어 수업을 들어야 되죠. 또 만약에 그 수업이 100% 영어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학생이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교 밖에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여러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그럼 기본적인 한국어가 되어져야만 학생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그래서 성취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어 구사 능력을 중요하게 본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3급 이상을 해서 3급 맞으면 붙여준다. 이게 아니라 언어 능력의 최소 학력 기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부분 아무리 안 돼도 5급이나 6급 정도의 성적은 발생하셔야 됩니다.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일부 대학에서는 2022학년도부터 언어 능력 입증 서류 제출을 폐지했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도 폐지를 했죠. 연세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의학 계열에서만 요구하고 나머지 학과에서는 언어 능력 입증 서류를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어도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제출할 수 있으면 훨씬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2년 특례 전형으로 의학 계열이 아니라도 의대가 아니라도 일반과로라도 12년 특례를 가겠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토픽 자격증을 따시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서울대학교는 2024학년도에 전기에 자기소개서와 언어 능력 증빙 서류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2025학년도에 시행계획이 며칠 전에 발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25학년도부터 서울대학교는 자 출신학교 교사나 교수 추천서 한부가 들어가요. 그리고 폐지가 되어진 게 진학 담당 교사 추천서 폐지가 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뭐냐면 12년 특례 전형에서도 자기소개서는 전체적으로 다 폐지가 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2년 특례 전형과 외국인 전형은 사실은 자소서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지면서 화상 면접이 강화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상 면접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서울대학교가 이번에 이제 2023학년도 후기부터 화상 면접을 확대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 외대도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서류평가 100%를 선발했는데 올해부터 화상 업로드 면접으로 바뀌었어요. 바로 이러한 취지가 결국 자기소개서가 폐지됨에 따라서 대안적인 평가 방법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연세대학교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첫 번째는 의학 기운을 제외하고는 토픽 성적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요. 의학과나 치의학과나 간호학과나 약학과는 토픽 성적 5급 이상을 요구합니다. 2025학년도에 변경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2024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예체능 계열은 서류 플러스 그 다음에 실기고사 50%를 반영했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모든 모집 단위가 서류평가 100% 전형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어학 자격을 2022학년도에 폐지를 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학 자격 폐지했다고 해서 토픽 성적 없어도 된다, 토플 성적 없어도 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12년 특례는 특히 어학 관련된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토픽, 토플 요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고려대학교의 활동 증빙 서류는 최대 10개 항목 20페이지 이내에서 작성하셔야 되고, 활동 증빙 서류의 내용을 보니까 교회 수상이나 교회 활동은 제출이 불가능하며 평가 시 반영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취득한 것만을 평가한다. 세 번째는 개인의 작성한 활동 포트폴리오 및 보고서는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보도록 하면 성균관대학교도 모든 모집 단위는 서류평가 100%를 실시하게 되고요.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은 스포츠과 그 다음에 의예과 두 개만 면접을 보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기타 서류에서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어떤 점을 보시게 되냐면 활동 증빙 자료는 고교 재학 기간 동안에 취득한 것만을 한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아시는 것처럼 3년 특례 전형이나 12년 특례 전형의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만을 반영해주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SAT 성적이나 토플 성적이라든가 AP 성적을 반영해 주게 되면 이게 다 사교육과 연장이 되잖아요. 사교육과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성적이나 활동들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나 연세대나 성균관대처럼 이렇게 모집 요강 외에 활동 내용 중에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취득한 것만을 인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는 학교들도 있고, 명시되어져 있지 않는 학교들도 있지만 사실상 명시가 되어져 있지 않은 학교들도 고등학교 활동 중심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반영하는 경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현재 대학에 붙거나 대학에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이번에 재수의 개념으로 다시 한번 원서를 써야 한다. 이런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고등학교 이후에 취득한 성적을 반영하든 반영하지 않든 조금이라도 학력 지표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SAT나 또는 토플 성적을 다시 시험을 봐가지고 좀 더 점수를 높여서 원서를 지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실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3년 특례 전형, 12년 특례 전형의 서류평가의 거의 대부분의 대학은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취득한 성적들은 대부분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많다는 점, 이런 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황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어학능력 입증서류는 2022학년도에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자, 특히 3번 내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내용은 뭐냐면 증빙이 필요 없는 경우 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명시가 되어져 있는 경우는 별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 내가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전교육과정을 이수했는데 내가 고등학교 과정을 한국국제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이수했다. 이런 경우는 국내 고등학교와 똑같이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학교생활기록부 내에 동아리 활동도 있을 거고 일부 수상 경력도 적혀 있을 거고 봉사활동도 적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경우에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명시가 되어져 있는 경우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학교생활 보충 자료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른 대학 같은 경우 한양대 보시면 한양대는 두 번째 학교생활기록부에 명시된 사항을 기타 활동 증빙서류 목록표에 기재한 경우에도 별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고등학교를 해외 한국국제학교에서 졸업하신 분들이
12년 특례 전형으로 기타 활동 목록표를 작성하게 되어진다면 일부 대학은 증빙서류가 없어도 되지만 한양대 같은 경우는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류평가 100%로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는 교사 추천서는 제출이 불가능하며 제출 시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추천서를 제출하는 학교는 현재 서울대학밖에 없어요. 모든 대학들이 추천서를 받지 않고 있고 설령 추천서를 낸다 하더라도 대입에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대학이 대입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추천서의 영향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추천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화여대도 서류평가 100%인데 이화여대는 어학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학 조건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이상, 그 다음에 영어 성적으로는 토플 IBT 80점, IELTS 5.5에 탭스는 296점 정도의 성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면접고사 100%를 보는데 이 면접이 동영상 업로드 면접이에요. 서울대 면접은 동영상 면접입니다. 실시간 동영상으로 면접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면접은 동영상 업로드 면접, 그 다음에 한국외대 같은 경우도 인터넷 면접 영상 업로드 형식이기 때문에 한국외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는 면접 이전에 면접의 예시문항이 나오고 그 예시문항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업로드 기간 내에 영상을 직접 촬영해서 그 내용을 업로드해서 올리는 형태의 면접이겠죠. 이 면접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점은 첫 번째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 핵심이겠죠. 의사소통 능력, 한국어 구사 능력을 체크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의지 또는 탐구의 의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외국민 12년 특례 전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었던 경쟁률, 지원현황, 등록인황, 이것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정원의 선발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또 12년 특례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무엇인가, 또 각 대학들마다 전형의 방식의 차이점, 이런 점들 좀 더 꼼꼼하게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하이프립에서는 12년 특례 또는 3년 특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하이프립에서 진행하는 게 첫 번째는 입시 컨설팅입니다. 가끔 이제 12년 특례 전형의 분들이 입시 컨설팅에서 지원 대학과 학과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지원 대학과 학과가 결정이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다. 절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년 특례는 정원의 선발. 정원의 선발에서 중요한 거는 학업적 적합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고등학교 때 학생이 활동했었던 여러 가지 활동, 학력 지표, 또는 교과목 이수 등등등등등이 과연 어느 대학교, 어떤 학과의 적합성인지를 판단하는 컨설팅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결국 합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필고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생명과학, 화학과 같은 지필고사를 하이프립에서 진행하고, 세 번째는 면접고사, 인적성 면접, MMI 면접 또는 생명과학이나 화학, 지성 면접 진행하고 있고요. 또 12년 특례 전형으로 국내에 들어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국내 입시 원서 지원이 좀 어렵다 보니까 원서 접수가 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은 12년 특례 전형 서울대부터 경희대학교, 한국외대까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요강이 이제 5월달 중에 모집 요강이 나오겠지만 사실은 지금 나와져 있는 내용에서 큰 변화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서부터 좀 착실하게 준비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지 나중에 7월 3일 원서 접수인데 그 직전에 가셔가지고 몰리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서울대학교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요. 나머지 대학들이 자소서를 제출하는 대학이 몇 개 대학이나 있을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서울대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대 외에 몇 개 정도가 자소서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5월에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어져 봐야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서울대학교를 만약에 지원하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지금서부터 자기소개서 작성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